안녕하세요. 고구마잠의 아빠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새로운 투자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 지표들을 이용한 투자법이고요. 자, 이름은 삼위일체법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일단 네이밍은 그렇게 좀 재밌게 지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 투자법이 어떤 건지 방법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삼의일체법을 만든 이유입니다. 자, 제 포트폴리오에는 단기 투자 전략, 무한매수법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전략, MDD 투자법 두 가지 있습니다. 혼합법과 채권법, 그 다음에 방어법 있죠. 혼합법과 방어법이 있는데, 자, 중기 투자 전략이 없습니다. 스윙 트레이딩이라 스윙 투자라고 하죠. 중기 정도의 타임 프레임을 두고 투자하는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런 스윙 트레이딩 비슷한 전략을 만들면서 사용하는 지표를 NDD 투자 전략이라는 이랑은 완전 다른 지표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안을 한 전략인데 뭐 거창한 거는 없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는 차트의 보조 지표들을 사용해서 뭐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는 그런 컨셉인데, 자, 이름도 짓긴 했어요. 이름을 삼일체법이라 짓긴 했는데 기존에 있던 투자법들을 결국에는 조합한 것이라서 제가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한 것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근데 왜 삼일체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바로 제가 사용하는 보조 지표가 세 가지이고 그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일치했을 때만 매수 매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세 가지는 자, 120일 이평선, 그 다음에 RSI,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이번 투자법에서 이용할 세 가지 지표입니다. 자, 매수 매도 조건은 삼위일체가 일어날 때만 실행됩니다. 자, 매수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시에 일어나는데, 자, 첫 번째, 가격이 120일 이평선 미치고, 2번, 가격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세 번째, RSI가 35 이하일 때, 이때만 매수를 하고, 매수는 언제 하냐면 세 가지 조건이 또 역시 모두 충족 시에만 매도를 합니다. 가격이 120일 이평선 위에 있고,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부에 있고, RSI가 75 이상일 때만 매도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차트를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하시는데 저는 야후 파이낸스를 사용합니다. 요게 전 익숙해서 보기가 좋은데 어떤 차트를 쓰시던 간에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 보조 지표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이 될 거예요. 일단 저는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셔서 차트를 세팅하실 때 세 가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SMA라고 Simple Moving Average인데 SMA를 120일로 세팅을 하세요. 그러면은 요 보라색 선이 그 SMA거든요.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라는 거를 찾으셔가지고 요걸 20일로 세팅을 하십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냐면 요 오렌지색 밴드가 영역이 나타나죠. 요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RSI를 14일로 세팅하시면은 요 차트 하단부에 이렇게 추가로 RSI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매도가 요 동그라미들에서 나오고요. 매수는 요 빨간색 동그라미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투자 대상을 정하세요. 자, 이거는 TQQQ 속슬 뭐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ETF면 좋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반박론이 한 배짜리도 괜찮고 두 배짜리도 괜찮고 뭐 어떤 것이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QLD로 하셔도 괜찮아요. QLD로 하셔도 괜찮고 이왕이면은 우상향의 믿음이 있는 종목을 고르시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우상향을 안 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시려면은 우상향의 믿음이 있는 이왕이면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투자금의 50%를 투자 대상을 매수하고 50%는 풀에 놓습니다. 자, 요 풀은 현금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무난하지만 만약 투자 대상이 주식이면은
요거를 TMF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마치 채권법처럼요. 만약 투자 대상이 다른 거, 뭐 비트코인이다 이러면은 비트코인이 채권과 음의 상관관계인지 뭐 잘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죠. 따라서 이렇게 투자 대상이 주식이 아니라면은 현금으로 풀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하실 일은 뭐냐면요. 자, 차트를요. 자, 일본 기준으로 매일 같은 시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 일정한 시간을 정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 한국에 계신 분들은 시차상 그 종가 기준으로 매일 확인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저처럼 미국에서 장중, 확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장중에 뭐 일정 시간을 정하셔서 매일 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삼으시면은 좀 일관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 체크를 하시는데, 자, 차트를 체크했어요. 그날 차트 체크한 시간이 돼서 차트를 체크했더니, 자, 예를 들어서 2020년 2월 27일에, 요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가격이 여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3위일체가 일어났어요. 보시면은 보라색 선 120일 이평선 밑에 가격이 위치하고 있고, 자, 볼린저 밴드 오렌지 선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RSI는 26.87로 3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서 3위일체가 된 것이죠. 자, 3위일체가 된 걸 확인하시면은 그때 자, 풀의 3%를 매 4일 동안 분할 매수를 합니다. 3%씩 4일 동안 3%, 3%, 3%, 3%, 4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는 거예요. 어, 만약에 종가를 확인하시면은 그 다음 장날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기계적으로 3%씩 4번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불로 시작을 하셨으면은 풀이 5,000불이었겠죠? 자, 1일차에 5,000불에 3%를 사용하니까 150불 매수하시면 되고, 2일차에는 150불이 빠진 4,850불에 3%인 145.5불을 매수하시고, 3일차에는 그것도 빠지고 나서 4,704.5불이 남는데, 거기에 3%인 141.35불을 매수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4일차에는 잔액이 4,563.15불이거든요. 거기에 3%인 146.89불을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4거래일 동안 매수를 하신 다음에 다음날 다시 차트를 체크합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매수를 끝낸 날로부터 4거래일 이내에 3일체가 또 발생을 합니다. 자, 매수를 한 날이, 마지막 매수한 날이 있겠죠. 그 다음날 체크하고, 또 그 다음날 체크하고, 그 다음날 체크하고, 그 다음날 체크하고, 이렇게 4거일 이내에 3일체가 한 번 더 발생을 하면요. 자, 이번엔 3%가 아니고 3%를 늘려서 6%씩 4일간 분할 매수를 들어갑니다. 6%, 6%, 6%, 6%. 근데 만약에요, 요 4거래일 지나서 5거래일째에 3일체가 발생했다. 즉 4거래일 이내에 3일체가 나오지 않고 5거래일 이상 지난 후에 3일체가 발생했다. 이때는 사이클을 리셋시키셔가지고 다시 3%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일체가 발생하면 3%씩 4일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매수를 끝낸 후부터 4거래 이내에 3일자가 또 발생하면 3%를 늘려서 6%씩 4일간 분할 매수를 하고 이 분할 매수가 끝난 상태에서 4거래 이내에 또 3일차가 발생하면은 또 3%를 늘려서 이번엔 9%씩 4일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3%씩 증가시켜가지고 분할 매수를 계속 진행시킵니다. 등차 수열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근데 3%씩 4일 분해를 매수하고 또 4거래 이내에 3일째가 발생해서 6%씩 4일 분할 매수 2라운드까지 진행을 했는데 5거래 이상이 지나고 3일차가 이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9%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사이클을 리셋해서 3%씩 4일 분할 매수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랜덤하게 어떤 시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매수를 설명드려야 되니까 위험의 하락장이 있었던 시기로 가볼게요. 여기로 가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2018년, 하락장이네요. 자, 120일, 이평선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요날, 10월 10일에, 자, RSI가 24죠. 여기서 1차 매수 3%가 3%, 3%, 3%, 3% 이게 4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 차트 체크하면 어떨까요? RSI가 43으로 상승했죠? 그 3일체가 아니죠? 넘어갑니다. 자, 2일째, 3일째 아직 아니죠? 3일째, 3일째 안 됐죠? 자, 4일째, 3일째가 안 됐습니다. 즉, 4개월 이내에 3일째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이클이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하시다가 3일째가 된 요 날 있죠? 10월 24일에 다시 3%, 3%, 3%, 3%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음날 체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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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셔서 또 4일 이내에 3일째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사이클은 다시 리셋. 그럼 이번에는 제가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코로나 때로 가볼게요. 아무래도 그때가 제일 하락장이 길었으니까 최근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코로나 때 여기가 첫 번째 사이클 시작입니다. 여기서 자, 3%, 3%, 3%, 3% 매수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자, 네 번째 날, 4거일 이내에 3일체가 다시 한번 나왔죠. 여기서 이제 6% 들어가시는 거예요. 6%, 6%, 6%, 6% 들어가시고 또 첫 번째 날 3일체가 안 됐죠. 하지만 이거에 두 번째 거래일째에 3일째가 또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9% 들어가시는 거예요. 9%, 9%, 9%, 9%. 그런 다음에 다음날 체크했더니 3일차가 또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12%, 12%, 12%, 12% 진행하시고 그 다음날 체크했더니 RSI가 상승해서 3일차가 되지 않았죠. 그 2일째, 3일째, 4일째까지 3일차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12%까지 왔지만 다시 3%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리셋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이후에 또 3일체가 나온다면 3%부터 진행하시면 되는데 코로나 때 그 이후로 그냥 상승해 버렸죠. 이렇게 매수는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매도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요 그래프 보시면은 8월 26일 2020년 요날 보시면은 자, 120일 이평선 위고 볼린저 밴드 상단의 가격이 위치하고 있고 요때 RSI가 76으로 75 이상이죠. 3일체가 되었습니다. 자, 매수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1%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를 4일 동안 1%씩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3, 6, 9, 12로 진행되는 매수와는 달리 매도는 보수적으로 1, 2, 3, 4%로 1% 등차 수열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자, 기계적으로 역시 4거래일 동안 매도를 하시고 다음날 다시 차트를 체크하신 다음에 자, 마지막 매수를 끝낸 날로부터 4거래일 이내에 3일체가 발생했다. 그러면 1% 늘려서 2%씩 4일간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5거래 이상 지난 후에 3일차가 다시 나왔을 경우에는 사이클이 리셋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1%씩 4일간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그림으로 볼까요? 3일차가 발생해서 1%씩 4일간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4거일 이내에 또 발생을 했다. 그러면 2%씩 4일 분할 매도, 2%, 2%, 2%, 2%. 또 발생했다? 그러면 3%씩, 또 발생했다? 4%씩.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2%씩 분할 매도를 하시다가 이번에는 5거래일 이상 지나고 3일차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3%로 가시는 게 아니고 다시 1%로 리셋을 하셔서 1%씩 4일간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6월인데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자, 볼린저 밴드 상단 120일 이평선 위 그다음에 7월 2일에 드디어 RSI가 75를 넘었습니다. 그럼 이때 1%씩 분할해서 4일간 1%, 1%, 1%, 1% 하시고요. 다음날 또 체크를 합니다. 차트를. RSI 때문에 3일체가 아니죠. 두 번째 날, 자, 4거래 이내에 3일차가 또 발생했죠. 그럼 이때는 2% 매도, 2% 매도, 2% 매도,
2%매도 이렇게 4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차트를 체크하시는데 4거일 이내에 3일차가 나오지 않았죠. 따라서 다음 3일차가 나오더라도 3%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3% 리셋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요때 나오려나요? 요때도 70대면 안 되고 이렇게 쭉 가시다가 요때 자 이날 다시 75가 됐죠. 요때 사이클이 리셋됐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부터는 3% 매도, 1% 매도, 1% 매도, 1% 매도, 1% 매도 그 다음에 또 체크를 하시고 3일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1%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정리 들어가기 전에 자, 매수 시에는 만약에 TMF를 풀로 들고 있으면은 들고 있는 TMF를 필요한 만큼 팔아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매도하실 때는 매도한 양만큼 TMF를 다시 사시면 됩니다. 뭐 현금은 그냥 현금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 표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매수는 3일체 조건이, 죄송합니다. 오탄데. 자, 120일 이평선 및 볼린저 밴드 하단, RSI 35 이하. 매도는 120일 SMA 위, 볼린저 밴드 상단, RSI 75 이상. 자, 퍼센트 증가는 4거일 이내에 다시 3일차가 발생할 시에 등차 수열로 매수는 3%씩 증가시키고 매도는 1%씩 증가를 시키고요. 4거일이 지나면 리셋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제가 백테스트 했을 때 12% 이상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4거일 이내에 3일차가 이렇게 4번 연달아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요거 이상 간 적은 없었어요. 그 매도도 마찬가지인데 3일체가 매도 3일체가 요 4% 이상 간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 표는 이렇게까지만 만들어 놓고 사용 중인데요. 자, 백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TQQQ 차트가 있어야 가능한 백테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굉장히 옛날로 돌아가진 못했고요. TQQQ 상장 이후부터 제가 채권법과 비교하기 위해서 채권법 백테스트 했던 2021년 10월까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요게 채권법이고 요거는 3일채법 요거 현금을 이용했을 때고 현금을 풀로 사용했을 때, 또 요거 세 번째는 3일체법을 TMF랑 조합했을 때고, 자, 네 번째는 TQQQ 100% 거치식일 때입니다. 자, 시작 금액은 그 채권과 백테스트 데이터에서 따왔고요. 최종 금액이 단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3일체법 현금으로 운영하시면은 채권법과 굉장히 수익률이 비슷합니다. TQQQ 거치식과 견줄 만한 수익률인데, 주목해서 보실 점은 요 TMF랑 조합하실 때 최소한 지난 10년간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제가 백테스트 할 수 있는 기간이 요것밖에 되지 않으므로 어, 그 평가금 변화 그래프는 이렇게 갔고요. 자, MDD 혼합법 지갑으로 전환했던 계좌가 있습니다. 요걸 다시 3일체법으로 바꿔가지고 요걸 TQQQ TMF 조합으로 투자를 할 거고요. 3일체법으로. 자, 별도의 계좌 하나를 시작해서 요거를 비트코인 ETF죠. 요거를 현금이랑 조합해서 이 두 가지의 삼일체법을 진행을 할 거예요. 3일체법은 MDD 투자 전략 때 업데이트 때 MDD 채권법 계좌를 이어받았으니까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비토 현금 조합 요 계좌는 월말 투자이길 때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자, 제가 뭐 이 투자법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던 MD 투자법이랑은 완전히 어, 참고로 하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별도로 반복론을 설명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조합해서 제 나름대로 매수 매도 로직을 좀 만들어서 만든 거라 뭐 거창한 컨셉은 아니고요. 그렇게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좀 더 기계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약간의 스윙 트레이딩 전략 개념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서 저도 실투를 해볼 예정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질문 있으시면은 영상에 댓글로 질문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